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3주차인 수업은 그 반응의 자유에너지와 전지 전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너지라는 거를 바로 이제 뭐냐면 G, 델타 G, 즉 그 깁스 에너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놈이랑 그 전지 전압, 바로 이제 그 이놈이랑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단일 전지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단일 전지라면은 자, 징크 다시 한번 얘기해 보지만 징크하고 그다음에 구리, 바로 이 둘 사이에 어떤 그 전위차를 이용해서 그 전기를 저장하고 갖다 쓰는 그런 인류 최초의 그 상업용 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놈의 경우에는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은 아마 그 징크 쪽이 아마 산화되는 쪽이고, 이쪽이 환원되는 쪽이죠. 환원되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상과 이렇게 상과 다른 상, 요거를 이제 두 상이라고 얘기해요. 페이스 1, 페이스 1, 페이스 2 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평형이면 아마 그 이놈의 케미컬 포텐셜은 뮤는 이거죠. 화학 포텐셜을 의미하죠. 즉 특히 뭐 I의 어떤 화학종 I의 그 케미컬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근데 케미컬 포텐셜은 활동도 때문에, 이놈의 액티비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AI는 화학종 I의 액티비티, 즉 활동도죠. 근데 만약에 그 묽은 용액에서 본다면, 라울의 묽은 용액이면 아마 그 라울의 법칙에 의해서 활동도랑 농도랑 거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체라면 활동도는 휴가시티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헨리의 법칙에 의하면 휴가시티는 결국엔 그 기체의 분압이죠. 기체의 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니엘 전지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니엘 전지와 그 자유에너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다니엘 전지 같은 경우 자 징크 쪽하고 구리 쪽하고 같이 한번 놓고 보면은 이 그 화학 케미컬 포텐셜 입장에서는 구리 그다음에 징크의 그 케미컬 포텐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는데, 델타 G라는 놈, 바로 이제 이놈의 연력학에서 항상 다루게 되는 거죠. 배터리가 지금 연력학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 이놈을 이제 다뤄보자면은, 자, 생성물을 빼기 반응물이에요. 생성물하고 반응물 사이에 케미컬 포텐셜을 그 포텐셜의 차이를 델타 G라고, 즉 그 자유에너지의 차이를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놈을 델타 G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첫 번째, 이게 그 반응물, 생성물이죠. 이쪽이 반응물이 되겠죠. 자, 징크가, 자, 이 말 아까 그 식을 한번 놓고 보죠. 요 식이죠. 요 식을 놓고 보면 여기가 반응물이죠. 여기가 생성물이죠. 자, 그래서 생성물 입장에서는 솔리드의 구리 상태랑 그다음에 징크 이온, 반응물은
구리 이온이랑 그 징크, 솔리드 징크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결과 쭉 이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델타 G 이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묽은 용액이라면은 아마 거의 이제 이게 그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온의 농도. 즉, 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활동도랑 농도, 활동도랑 농도는 거의 이제 같다. 어디서? 바로 그 묽은 용액에서. 묽은 용액이라면 이것이 이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전지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전지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전자가 발생하는 곳, 그 다음에 전자를 소모하는 곳, 즉 레프트 왼쪽은 어디냐면은 전자를 발생하는 곳, 즉 여기가 에노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발생한다, 즉 산화가 일어나는 거고, 이쪽은 아마 캐소드가 돼야 되겠죠. 즉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곳을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전지의 경우라면은 이제 아연 쪽이 왼쪽에 있어야 되고 구리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중간에 요거는 이제 금속 아연이랑 아연 사이의 그 경계, 그 다음에 구리 이온 사이의 경계,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바로 염다리 혹은 전해질이라고 전해질 아니죠. 죄송합니다. 염다리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전지의 전압은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전압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줘야 돼요. 오른쪽 전극전위에서 왼쪽 전극전위를 빼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 이거는 뭐냐면 자, 구리 쪽에 즉 CU와 이거 사이에 이놈의 그 표준 환원 전위에서 그다음에 이놈의 이렇게 씁시다. 표준 환원 전위 빼기 징크 환원전이를 빼준 거. 죄송합니다. 여기서 표준 환원전이라 환원전이 그다음에 표준 환원전이를 이제 빼준 값이 이 값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델타 G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델타 G는 자 에너지니까 델타 G의 단위는 뭐가 되죠? 아마 줄이 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N은 뭐죠? 그냥 그 전자의 개수니까 단위가 없고 F는 패러데이 상수죠. 이렇게 보면 자 N 델타 G의 단위, 그 다음에 N은 전자수 반응되는 전자의 개수, 그 다음에 F는 패러데이 상수라고 96487 쿨롱 퍼 몰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셀은 뭐냐면 이거는 전압이죠. 볼트는 전압은 볼트를 얘기하고 볼트는 아마 줄 퍼 쿨롱이 되겠죠. 여기 줄 퍼 몰 이렇게 돼줘야 되겠고,
주울퍼 쿨롱이 돼서 자 이놈을 곱해버리니까 결국엔 쿨롱끼리 없어지고 주울퍼 몰이 돼버리는 거죠. 서로 같은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환원 전위를 가지고 얘기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그 델타 G 요게 델타 G죠. 요거는 요게 델타 G 동글뱅이죠.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NF를 곱해준 거죠. 양변에다가. 그래서 아까 그 식, 여기 있죠. 요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NF를 곱해준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식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마 요거죠. 그러니까 표준환원전이 구리의 표준환원전이 징크의 표준환원전이를 빼준 값이고 그 다음에 활동도이죠. 묽은 용액이라면 아마 농도를 얘기할 테고 이놈을 이제 로그로 환산해 줬더니 좀 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이때죠. 이제 온도가 15도씨, 즉 298K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까 얘기 나왔죠. 이놈 여기에다가 RT 곱해주고 N 아까 여기서 다니엘 전지는 N은 2였죠. 그래서 N은 2, 그다음에 RT 곱해주고 그다음에 로그로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럼 1.3.3 그다음에 그 어떤 전지라면은 이렇게 해도 여기 그림에 백금과 수소 그다음에 수소 아까 이 그림이죠. 아까 그 지난주에 나왔었던 그림입니다. 지난주에 그 바로 전주 거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아마 여기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 이제 아마 유리로 막혀져 있고 여기가 아마 H2가 나오고 여기 백금. 그래서 여기 보글보글 올라오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는 일로 지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마 이렇게 돼서 이놈이 CL 이렇게 된 전극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놈이 여기가 이제 백금 전극을 가지고 있는 거 백금으로 통해서 나온 거죠. 자, 이 식에서는 아마 한쪽에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AgCl이 수소를 만나니까 은이 석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는 아마 전자를 잃고 수소 이온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CL은 아마 그냥 나온 거죠. 최종적으로 얘가 아마 염산이 되는데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근데 이놈을 해봤더니 0.223이 돼버렸어요. 0.223V가 아이고 하나 더 들어갔네. 0.2223V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N은 1이죠. 전자 하나가 왔다 가니까 그래서 1F분의 RT 넣고 이 셀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놈의 뭐 액티비티는 나중에 다루면 됩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이런 식이 나오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할 얘기는 이제 그 전극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기화학 반응은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누죠. O는 뭐냐면 O는 여기서 산화되는 화학종이고 R은 환원되는 화학종입니다. 그리고 이놈은 누는 산화되는 놈의 양론 계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산화종 O는 옥시데이션의 O죠. O의 환원된 계수고 이거 역시는 환원종 R의 양론 계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전자가 몇 개가 결부가 되느냐, 바로 이 N이 아까 나온 N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기준 전극을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그 일렉트로드, 즉 그 표준 수소 전극으로 측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백금에 수소, 그다음에 여기에 HCl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그다음에 M은 뭐냐면 뭐 전자를 전달하는 역할의 금속인데, 뭐 이게 뭐 백금이 될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금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동네는 은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어떤 다른 금속을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의 수소 쪽에서의 전극의 반응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N이 없어져야 되겠네요. 여기 오타네요. 또 여기 N도 없어지고 여기도 N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N들이 없어져야 되는. 없어져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좀 설명하다가 좀 실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고, 전체적인 셀 반응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셀 전압은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 된 거죠.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종이 전하를 띠는 이온인 경우에 전기화학적 포텐셜이 있는데, 뭐 여기는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인데 좀 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초창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놈이죠. 이온이 전하를 띠는 경우에는 아까 이 시간 맨 첫 번째 얘기했었던 얘기죠. 죄송합니다. 이 시간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주 얘기했었던 거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이놈이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너무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이거 자체가 가진 그 포텐셜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온 자체의 포텐셜. 그다음에 이거는 그 양론 계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놈이 전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됐고, 전기화학 포텐셜은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전기화학 포텐셜을 가지게 됩니다. M이라는 금속이죠. 그 다음에 두 금속이 접촉하고 전류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화학 포텐셜은 그냥 서로 같은 거죠. 왜냐면 두 금속이 접촉돼 있으니까 접촉돼 있고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없으니까 이 상태는 그냥 전기화학적인 이제 포텐셜이 이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니엘 전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다니엘 전지라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여기가 뭐 이거는 그래서 한쪽 전체적인 반응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사실은 이 놈도 전자는 사실 여기서 표현을 안 하는 게 나은데 어쨌든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쪽의 반쪽 전지는 구리가 환원되는 거, 그 다음에 반쪽 전지 징크 쪽의 반쪽 전지는 징크가 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 즉 델타 G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뭐 그 솔루션의 포텐셜이고, 그 다음에 이놈 역시 솔루션의 포텐셜들인데, 이 식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복잡한 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대학원에서 연력 전기화학을 직접적으로 전공한 사람들 정도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학부 수준에서는 이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괜히 어렵기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수소 전극을 가진 경우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수소 전극이죠. 이게 A가 얘기라는 거는 활동도가 2라는 뜻입니다. A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오른쪽 전지 오른쪽 전극의 전이 빼기 왼쪽 전극, 아까 오른쪽 빼기 왼쪽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왼쪽 전극은 뭐였죠? 여기서 왼쪽은 얘는 0V죠. 0V. 자, 그래서 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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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V
이놈의 농도 의존성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 결국에는 그 액티비티라는 거죠. 액티비티는 결국엔 농도에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로는 액티비티가 2일 때의 전이, 즉 이 말은 표준 전극전이라고 얘기를 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놈 누오하고 누알은 누오 산화된 화학종의 양론계수, 누알은 환원된 화학종의 양론계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넌스테이케이션이란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넌스테이케이션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의 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망간 옥사이드하고 수소가 만났을 때 뭐 이제 망간이 이가 이온이 되고 물이 생겨난다. 이놈이 이제 전자를 먹은 거죠. 이런 경우에 그 수소 이온의 이제 양론 계수가 4니까 4승이 돼 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망간 같은 경우는 좀 이가죠. 그래서 이놈은 망간이 뭐가 되죠? 망간이 환원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크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쓸 수 있죠. 여기 곱한 거죠. 그래서 크롬 같은 경우는 오가 이놈이 크롬 3가랑 물이 돼버리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크롬 옥사이드 이온의 액티비티에다가 여기 1승인 거죠. 그 다음에 H 플러스 액티비티에 14승이 되는 거죠. 양론비. 그 다음에 크롬 옥사이드 여기에는 아마 여기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제곱을 2가 곱하기 2를 빼먹었네요. 여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을 빼는 게, 왜냐면 이놈이 그래야 0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액간 접촉 전이가 이놈이 경계면 양쪽에 서로 다른 전이 짓듯 용액사의 전이 차이, 아까 요거 파이라고 표시한 거죠. 그 다음에 농도나 뭐 용액이 다를 때 뭐 생성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수십 밀리볼트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역 전극들을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그 다음에 1종 전극, 2종 전극,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1종 전극, 2종 전극, 그 다음에 산화환원 이온 전극,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번 놓고 보죠. 1종 전극이라는 거는 금속 또는 분자와 산화된 양이온이 서로 가역 반응을 이루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론 전극, 그 다음에 수소 전극들이 이제 1종 전극이라고 얘기하고, 2종 전극이라는 거는 AgAgCl 혹은 칼로멜 전극,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전극이 3개의 상 혹은 그 중에 하나는 용매에 녹지 않는 고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준 전극들,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AgAgCl 전극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막에다가 요 끝을 굉장히 뭐 테플론 같은 경우로 이제 얇게 막아 놓고, 여기에 이거는 AG, 그다음에 여기는 AgCl 용액을 담아 놓고 씁니다. 혹은 AgCl 여기 죄송합니다. KCl 이런 놈들을 담아서 쓰기 때문에 3개의 상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용매에 녹지 않는 고체가 바로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산화환원 이온 전극은 뭐냐면, 산화 상태가 다른 한 원소 2가지 이온 사이의 가역 반응, 즉 예를 들어서 철, 이가 이런 놈들이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놈들을 가지고 쓰는데, 두 이온의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고, 백금은 이제 전자를 전달하는 그 전달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건 단순히 그러니까 백금을 그냥 이게 뭐 백금 이제 와이어를 이제 하나 다 꽂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백금이 그냥 뭐 회로 쪽으로 전자를 이동시켜 준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넌스테이케이션 같은 경우는
근사적으로 활동도 대신에 농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 이게 여기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요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ln 넣고 5 그 산화되는 종의 U5승, 그 다음에 환원되는 종의 UR승. 이 양론 계수의 승인 거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활동도와 농도 사이의 관계를 활동도 계수를 써서 이제 그 활동도 계수 감마를 갖다 쓰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쓰겠죠. 그다음에 그 대표적인 게 이산화 망간입니다. 이산화 망간, 즉 망간 옥사이드죠. 이놈의 전극의 전위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아마니 플러스가 되니까 망간 옥사이드, 이런 식으로 이제 망간 전극 얘기가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바로 이제 형식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막전이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도난막이라고 해요. 도난이라는 사람이 막 평형을 이제 주장을 한 게 뭐냐면, 고분자 음이온, 바로 이제 고분자로 된 음이온 같은 경우는 여기 막을 통과할 수 없어요. 통과를 못 합니다. 근데 무기이온들은 쉽게 통과하는 반투막 고분자를 이온들은 평행에 도달할 경우 평행에 도달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인데, 이런 그 막 이 사이즈인 거죠. 여기서 아마 그 R 이놈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지만 대신에 얘네들은 막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온을 결국엔 평형시켜 주는 거. 이걸 바로 최종적으로 일종의 그 약간 그 삼투압이랑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삼투압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이온이 이렇게 이동해 준다라는 거죠. R 같은 경우는 이게 고분자라고 그랬죠. 고분자는 이거 지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위를 측정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제 뭐 볼타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대상이 이제 이놈이라면은 그 뭐 이쪽이 아마 이런 놈들을 이제 그 출력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측정 대상이랑 이렇게 나와서 요게 이제 아마 그 하나, 둘, 세 개 이제 3전극이 되는 거죠. 이거랑 이제 비교하는 거, 이게 아마 그 표준 전극, 그 다음에 이게 워킹 일렉트로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카운터 일렉트로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포텐시오미터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그 직류 전원을 주면서 우리가 이제 표준 전지를 주고, 우리가 이제 측정 대상에 이제 어떤 그 측정 대상이 우리가 이게 결국엔 워킹 일렉트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놈이랑 표준 값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한 거죠. 그 의도적으로 이제 전원을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여기 값들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저항 역시도 가변 저항을 쓰는 거죠. 이거를 이제 포텐시오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둘이 서로 이제 얘네들이 서로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전기화학을 하는 랩에 가보면은 포텐시오미터는 어느 방에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pH로 이제 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유리전극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아주 얇은 유리를 씁니다. 이 안에 AgCl 전극을 일단 집어넣고, 요 그림처럼 여기 아마 백금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그 HCl 솔루션, 즉 염산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글라스 멤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유리 전극 대단히 얇은 유리를 씁니다. 이게 뭐 참고로 얘기하면 저희 랩에서
그 학부생들한테 잠깐 보라고 그랬다가 학부생들이 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깨먹더라고요. 장난치다가. 자,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G는 이제 글라스 이제 전극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형상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뭐냐면,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셀 안에서, 즉 정확히 셀 안에서 산화와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냐면 한쪽에서 전자를 주면 한쪽에서 전자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구리하고 요런 놈이랑 요런 그 구리와 그 은 전극을 은으로 된 이제 배터리를 놓고 보면은 구리는 구리의 표준 환원전이 0.34V, 그다음에 은의 표준 환원전이 0.8V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아마 CU 놓고 CU2 플러스 놓고 아마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은 아마 여기서 자, 표준환원전이니까 누가 더 높냐면 얘가 더 높죠. 그래서 얘 쪽이 환원이 되려는 성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준 거죠. 0.8 빼기 0.34 하니까 0.46V가 되겠죠. 0.46V가 이제 셀 자체에 이제 값이 정확하게 이거죠. 이 제로는 이런 값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 같은 경우는 산화제이고 여기서 구리는 환원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대단히 중요한 거는 산화제, 여기서 이 구리하고 은하고 섞여 있을 때 구리는 자기 자신이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구리는 환원제예요. 왜냐면 자신은 산화되고 상대를 환원시켜 버리는 거. 그래서 환원제입니다. 그래서 환원제는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상대를 환원시키는 놈이 환원제입니다. 산화제는 상대를 산화시키는 놈이 산화제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헷갈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다음에 뭐 산화형 물질들은 뭐 이런 놈들은 이제 산화되기 쉬운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전자를 뱉어내는 성향이 강하고 리튬이나 나트륨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죠. 그래서 이놈은 전자를 버리려고 그러는 성향이 좀 강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산화 환원 반응 이제 반응전 이게 이제 그 표준 환원 전이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점을 누구로 잡았냐면 수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얘를 0V로 잡았어요. 0V로 잡아놓고 뭐 이건 환원제 이건 여러분이 지금 보시지 마세요.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놈은 자 환원이 되기 위한 전위 값이 얼마냐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델타 G는 마이너스 NF2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 다시 한번 봅시다. 델타 G랑 2랑 사이에서 한번 놓고 보죠.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 그때 자발적이죠. 이 반응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2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0보다 커야 자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얘기 보십시다. 리튬은 전자를 먹으면서 환원이 되려는 성향보다는 전자를 뱉어내고 산화되려는 성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마 이게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버려 놔두면은 이거에 아마 이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리튬 이온의 환원 반응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리튬의 환원 반응은. 그래서 리튬은 산화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다시 놓고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놈을 한번 봅시다. 구리를 한번 놓고 보면 구리는 0.34V, 얘는 0보다 크죠. 그 말은 이 구리는 환원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준을, 그 수소를 기준으로 잡았다는 이유를 기준으로 잡은 거는 이제 어떤 값 설정을 얘기를 하자는 거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놓고 한번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아까 얘기했지만 징크랑 구리 사이에 한번 놓고 봅시다. 징크랑 구리 사이에는 전압이 어떤 차이가 존재하면 0.34V랑 마이너스 0.76V가 존재하는데, 높은 데서 낮은 데를 빼주라고 그랬죠. 즉 0.34 마이너스 0.76 하니까 얼마가 되죠? 1.1V가 돼버리는 거죠. 다니엘 전지 같은 경우는 1.1V의 전위를 가지게 되는 거고, 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즉 얘를 양극으로 놓고 얘를 음극으로 놓는다면은 이 일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그러면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구리가 아니라 한쪽은 이런 놈이랑 한번 놓고 보죠. 그러니까 은하고 구리하고 두 개를 놓고 보면은 0. 자, 둘이 만나면은 구리는 산화되려는 성향이 더, 그러니까 은이 구리보다 환원되려는 성향이 더 강한 거죠. 0.8V니까. 그래서 1 사이의 전극 차이는 0.8 마이너스 0.34가 돼야 되니까 얼마죠? 0.46V가 이 둘 사이에는 0.46V의 전이차가 되고, 얘가 양극이어야 되고 얘가 음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산화 환원 반응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된다라는 거죠. 또 교과서에 있는 그 부록 1에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은 값이 이제 실려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보시면 될 테고,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환원전이라는 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얘기해 본다면은 이거 사이에서 전위차만 난다면 어떤 놈이든지 배터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위차는 많이 날수록 좋은 거죠. 그렇지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죠.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있던 그 사정상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화학을 연구할 여러분들이 랩에서 연구를 하게 된다면은 이거를 이제 좀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서 뭐 이거 당량점 같은 경우 여러분이 뭐 제가 그림은 집어넣지만 뭐 너무 이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건 뭐냐면 그 뭐 산화제를 주입을 했더니 첫 번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로 간다 뭐 이건데, 그 당량점 뭐 조금 뭐 이런 것도 뭐 가다가 보면 이게 올라가는 거, 이거 그냥 그게 뭐 여러분이 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림은 갖다 넣지만 뭐 여러분이 이게 뭐 이거 보면 오히려 더 지금 단계 그 학부생 단계에서 이게 여러분에게는 더 헷갈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주차 수업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